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2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제 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유쾌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진행하고 계신 미국 주식 투자에서도 꼭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투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미준 유튜브만 보시면 안 되고 직접 시킹알파 툴을 이용을 해서 분석도 해보시고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를 접하시는 것이 훨씬 더 투자 성공의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가장 필요한 툴인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진행 중이거든요. 30% 할인된 가격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초까지만 가능하니까요. 이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도 시킹알파 멤버십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첫 번째 날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11월 30일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지난 11월에 과연 미국 증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어제 하루 동안 S&P 500 주식의 등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엊그제랑 굉장히 비슷하죠. 녹색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메가테크 기업들은 유일하게 좀 빨간색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S&P 500은요, 올라간 종목의 개수에 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마켓의 브레스가 굉장히 좀 확장되고 있다. 올라가는 개수는 굉장히 많은데 반면 메가테크 기업들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지수의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차트를 한 일주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위크 퍼포먼스를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죠. 따라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은 메가테크 기업들이 힘을 잘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차트를 한 달로 바꾸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현저하게 녹색이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로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YTD로 바꾸면 더 심해지겠죠. 자, YTD 퍼포먼스로 바꿔보면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달리고 있는 소형주들, S&P 500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빨간색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반면 녹색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메가테크 기업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YTD 즉 1월달부터 10월달 그리고 11월 중순까지는 메가테크 기업 중심으로 테크주들이 강력한 상승 추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마켓 브레스가 굉장히 넓게 확장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았던 시가총액이 비교적 작은 기업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달 2023년 11월 미국 증시의 모습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S&P 500이고요. 지금 S&P 500 지수는요, 4567.8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상승률은요, 무려 7.79%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 달 동안 주가가 7.79% 올라간다는 것은 예산일이 아니죠. 한 가지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요, 세기 최고 수준의 11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기사 제목이 발견이 됩니다. S&P 500은요, 이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3조 달러가 급등했다라고 하고요. 사상 최고치까지는 5%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11월에 이렇게 8% 가까이 상승한 추세는요, 1928년 이후에 10번도 기록되지 않은 대단한 기록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S&P 500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11월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8%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던 달을 보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지금 7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 최고의 11월 달을 2023년에 기록한 것이 S&P 500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나스닥은 더 좋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무려 8.92%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기대하는 수익률이 한 연 10% 정도 수익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1월 한 달 동안만 거의 9%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 달 동안 8.34%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S&P 500으로 돌아와서 YTD 수익률을 보시면 지난 1월부터 11월 말까지 S&P 500 지수는요, 19.45%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승률이죠. 자, 그런데 나스닥을 보시면 1월부터 11월까지 YTD로 무려 36.96% 거의 폭등 수준을 만들어냈죠. 자, 그리고 러셀 2000으로 다시 와서 YTD를 보시면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3.33%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러셀 2000은 지금 11월 달은 굉장히 좋았는데 1월부터 10월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낸 거죠. 이 이야기는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켓 브레스가 넓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 S&P 500을 이끌고 있던 테크 주식이 조금씩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는 중소형주 위주로 이 시장의 마켓 브레스가 확장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크 섹터에 속해져 있는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한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쿠 같은 종목은 11월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89.44% 상승을 했고요. 코인베이스는 플러스 80.59%, 크리스퍼도 78.34%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레모네이드가 플러스 72.47, 에디타스 플러스 66.35, 블록이 플러스 61.73, 버진 갤럭틱 플러스 59.42, 쇼피파이 플러스 55.20, 사운드 하운드 AI 플러스 46.50, 블룸 에너지 코퍼레이션 플러스 44.26, 오픈도 플러스 44.23, 데이터독이 플러스 42.81,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38.06% 올라가면서 가장 주가의 상승이 도드라졌던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 12의 11월 성적표입니다. 자, 12종목 중에 지난 11월에 주가의 상승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나비타스고요. 나비타스는 37.09% 한 달 만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플러스 36.49%, 인피니온이 플러스 33.36, 우버 플러스 31.94, 테슬라 플러스 21.65, SMCI 플러스 15.57, 엔비디아 플러스 13.63, TSMC 플러스 13.07,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2.33, 아마존 플러스 10.08, 온세미 플러스 9.17, 마지막으로 소파이가 6.95% 상승하면서 12종목 중에 유일하게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밑도는 초라한 성적표를 제출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3년 11월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한 달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세가 12월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문제가 가장 궁금한데요. 아까 기사에 따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저 한번 읽어보시죠. 이토로의 켈리 콕스가 나오는데요. 현재로서는 달리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변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리세션으로 갑자기 빠져드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겠죠. 연준의 내러티브가 지속되는 한 금리 인하에 대한 열망은 금리에 민감한 섹터를 통해 계속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금리에 민감한 섹터는 성장 주식들 그리고 테크주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도 테크주, 성장주 위주로 계속해서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경기 침체는 여전히 하나의 리스크로 남아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는데요. 경제 정권 지수, 이코노믹 레짐 인덱스로 알려진 블룸버그의 인텔리전스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경기를 평가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인텔리전스 모델에 따르면 미국의 거시적 고통 중에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지수에 따르면요, 2022년 말 저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올해 초에 거의 완전한 반등을 보인 이후에 지난달에 다시 경기 침체 영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주식 전략가 지나 마틴 아담스 의견에 따르면요,
이 모델이 여전히 잠재적인 경기 약세를 시사하고 있지만 저점 위에 머무르는 한 S&P 500에 대한 전망은 우호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잠깐 이 모델을 보여드리죠. 바로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자랑하는 레짐 모델인데요. 미국의 리세션이 2022년 말에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이 지표는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점이 나타났고요. 올해 초에 완전히 경기가 회복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BI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제는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S&P 500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웃퍼폼했다. 따라서 이 모델이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평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나와 있고요. 특히 어떤 주식들이 좋은 효과를 발휘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몰캡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시가총액이 비교적 작은 종목들이 S&P 500 지수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통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이례적인 11월이 마무리되면서 따라서 너무나 강력했던 11월 한 달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요. 고객들이 많이 묻는 질문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강력한 11월이었기 때문에 혹시 12월에 산타클로스 랠리를 뺏어온 것이 아닌가, 미리 당겨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스트라가스의 크리스 베론이라는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요.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만약에 11월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면 12월에는 강세가 이어진다라는 편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11월이 안 좋았으면 12월은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나머지 90%의 데이터는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11월이 좋았다고 해서 12월은 부진하다. 이러한 역사적인 통계는 없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요. 12월 실적은 11월에 매우 강력한 상승세에 이어서 11월과 비슷한 수준이 보통 발견이 된다. 따라서 11월이 굉장히 강력했지만 12월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12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전달해 드린 것처럼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요. 무려 5.2%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혹시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2.9%로 소폭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 보면요. 다시 2.9%에서 1.9%로 하락을 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2%도 되지 않는다. 굉장히 낮은 확률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거든요. 바로 10월 달에 근원 PCE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PCE 지수는요. 연준에서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는 물가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수치가 전년 대비 3.5% 상승하면서 비교적 양호한 수치가 보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무부는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PCE가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3.5% 상승하면서 컨센서스랑은 일치했고요. 9월 달에는 3.7%였기 때문에 전달에 비해서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목요일 날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요. 연준은 아마도 12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부터는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사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원 PC는요. 예상대로 전월 대비해서는 0.2% 상승했고요. 9월 달에는 0.3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착화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 이후에 근원 PCE 수치가 이렇게 계속해서 월별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다. 근원 PC는요. 8개월 연속으로 0.3% 이하 상승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또한 찰스 슈왑에서 일하고 있는 수석 채권 전략가 채시 존스의 의견에 따르면요. 3개월 연율 기준으로 하면 이제 근원 PC는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한 사항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0월 달의 헤드라인 PC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근원 PC 같은 경우는요, 변동성이 극심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헤드라인 PC는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포함한 거죠. 자, 헤드라인 PC는요, 전월 대비해서 0.1%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거의 물가 상승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0.1%였기 때문에 부합했고요. 전월 달에는 0.4%였습니다. 따라서 한 달 만에 굉장히 좀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도 굉장히 반가운 수치죠. 또한 전년 동월 대비, 따라서 작년 대비했을 때는 헤드라인 PC 물가지수가 3.0% 올라가는 데 그쳤고요. 따라서 예상치와 부합하고 9월 달에 3.4%에서 0.4%포인트 후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봤을 때 지금 근원 PC도 그렇고 또한 헤드라인 PC도 그렇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어제 전달이 됐습니다. 어제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4년 만에 출시된 새로운 모델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처음으로 인도가 되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 장중에 1.66% 떨어졌던 테슬라의 주가는요,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도 2.07%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번 이벤트가 와우 효과가 떨어졌다, 뭔가 불만스러운 구석이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사이버 트럭 이벤트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초기 예상보다 50%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아래 보시면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7분 26초짜리 어제 있었던 사이버 트럭 행사를 좀 간결하게 요약해주는 영상인데요. 지금 제 와이프가 밑에서 열심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작업이 마무리되면요, 이 영상 또한 미주온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이 기사를 통해서 어제 행사의 핵심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사이버 트럭의 시작 가격을 6990달러부터 책정했고요. 이는 2019년에 CEO 일론 머스크가 홍보했던 것보다 50% 이상 높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비용 분석가들은요, 부유한 구매자들을 선별해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가격이고요. 좀 부유한 구매자들이 선별적으로 선호할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평평한 비행기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트럭은요, 1977년 제임스 본드 영화 나를 사랑한 스파이, 여기에 나오는 자동차가 잠수함으로 변하는 모습에서 일부 영감을 받았다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의 세 가지 모델 가격이 나오는데요. 가장 저렴한 버전은 6990달러가 책정이 됐고요. 가장 고사양은요, 99,990달러로 책정이 됐습니다. 목요일 날 사이버 트럭이 트럭보다 더 실용적이다, 그리고 스포츠카보다 더 빠르다고 일론 머스크가 자랑을 했고요. 그는 사이버 트럭을 직접 운전해서 무대에 올라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행사에서 약 12명의 고객에게 차량을 전달했고요. 자, 일론 머스크는요, 사이버 트럭이 포르쉐 911을 견인하고 또 짧은 경주에서 다른 개솔린 911을 이기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했고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마침내 미래가 미래처럼 보일 것이다. 따라서 트럭의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이날 행사에서 차량 가격을 직접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진행된 이후에 테슬라 웹사이트에 가격이 공개됐고요. 자, 그리고 가격이 99,990달러인 최고 성능 버전,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사이버 비스트라고 합니다. 사이버 비스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약 8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버전, 전륜 구동 트림도 출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어제 행사에서는 약간 아쉬운 소식도 전달이 됐는데요. 가장 저렴한 후륜 구동 버전, 시작 가격이 이제 6만 1,000달러죠. 물론 이제 이 가격도 당초에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50% 가까이 조금 높게 설정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만만한 가격이죠. 그런데 이 버전 같은 경우는요, 2025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버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기다려야 살 수가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차는 가격대를 감당할 수 있고 독특하고 기발한 것을 원하는 부유한 고객층에게 어플할 것이다. 자, 이러한 의견은요, 자동차 리서치 회사 에드먼즈의 인사이트 책임자인 제시카 콜드웰의 의견이고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금리 상황에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 경제 상황이 호전돼야 좀 팔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2019년에 머스크는요, 사이버 트럭을 4만 달러에 판매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이후에 이 차량은 100달러의 보증금을 내고 100만 명 이상의 예약자를 끌어모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요, 새로운 계약금은 250달러를 내야 된다라고 목요일날 밝혔고요. 하지만 이 가격이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컨설팅 업체 오토퍼시픽의 애널리스트 폴 와티고요. 폴 와티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다른 자동차 가격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비안의 RIT 시작 가격은 73,000달러고요. 그리고 이제 포드의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5만 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고 강력한 허머 EV 픽업 트럭의 가격은 96,000달러가 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지금 사이버 비스트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가격은 평균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간 정도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거의 4년 만에 선보이는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인 사이버 트럭은요, 혁신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로서의 테슬라의 명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매출뿐만 아니라 이미지 쪽에, 레퓨테이션 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이버 트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는 전기 자동차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있어서 사이버 트럭은요, 판매력이 가장 많은 모델 3, 모델 Y만큼은 아니지만 매출 창출에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적지 않은 기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다는 거죠. 목요일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트럭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유용한 트럭이다. 그냥 보기에는요, 미래에서 온 차 같고 꼭 전시용 같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저처럼, 일론 머스크가 자신처럼 거창한 전시용이 아니라 정말 쓸모가 많은 유용한 트럭이다. 따라서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제가 추가적으로 공유해드렸던 5분짜리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개최하는 딜북 서밋에 일론 머스크가 등장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커다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론 머스크는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을 때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답변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나중에 가면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탑10 자동차 기업 중에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기업은 모두 중국 업체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로 지금 중국 업체들,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테슬라 그리고 BYD의 2023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점검해 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BYD 컴퍼니는요, 사상 처음으로 한 달 동안 닛산 자동차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BYD는요, 10월 글로벌 판매가 전년 대비 무려 39%나 증가한 30만 1,833대를 기록했고요. 반면 닛산 같은 경우는 5% 성장하면서 한 달 동안 27만 9,120대를 생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체 자동차 수를 합쳐도 닛산보다는 이제 BYD의 글로벌 판매 대수가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중국 업체가 보내고 있는 거죠.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 같은 경우는요, 최근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두 가지의 전기 자동차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BYD를 비롯한 현지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반면 BYD 같은 경우는요, 시걸이라는 전기차가 있는데 이 시걸이 10월 달에 테슬라의 모델 Y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렉트릭이라는 미디어에서는요, 혼다 그리고 닛산이 BYD 모델과 더 나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일부 아시아 시장에서 가격과 이자율을 대폭 인하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너무나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한 전기차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올해 첫 번째 9개월 동안 전 세계의 순수 전기차 등록 대수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는 20.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BYD가 15.9%까지 점유율을 올렸고요. 폭스바겐이 3위입니다. 7.7%. 마지막으로 상하이 자동차가 7.5%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미래의 전기차 혁명은요, 정말로 테슬라와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정말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디즈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디즈니는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배당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배당이 중지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3년 이상 중단됐던 배당금을 다시 지급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디즈니 주주들한테 전달이 됐거든요. 자, 과연 디즈니는 한 주당 얼마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하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목요일날 이사회가 2023년 회계년도 하반기에 주당 0.30이니까 30센트죠. 30센트의 배당금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배당을 1년에 4번 주는 것이 아니라 2번만 줍니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주거든요. 따라서 지금 0.30이라는 것은 1년에 0.60이다. 따라서 60센트를 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디즈니의 주가를 보시면요, 92.69입니다. 따라서 배당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6 나누기 92.69를 해야겠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요, 안타깝게도 배당률은 0.64%입니다. 따라서 1%도 되지 않는 배당률을 이번에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때는 디즈니의 배당률이 뭐 2% 가까이 되는 굉장히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이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주당 0.88달러를 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배당금에 비해서 반도 되지 않는 굉장히 좀 초라한 배당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시작하는 배당금은요, 2023년 12월 11일 영업 마감일 기준으로 기록된 주주들한테만 줍니다. 따라서 이 전 거래일에 거래를 해야 된다. 주식을 사야만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급일은 2024년 1월 10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금액으로 보면 이번에 배당금은 굉장히 좀 아쉬운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률이 너무나 낮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꾸준하게 배당금을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디즈니의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배당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기사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관련된 악재입니다. 슈퍼마이크로가요, 보통주 공모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즉 유상증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목요일 날 보통주 210만 주에 대한 등록 공모를 시작한다라고 발표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00만 주를 공모, 그리고 특정 판매 주주가 총 10만 주를 넘게 공모할 예정입니다. 합이 210만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주식의 발행 개수를 늘리게 되면 희석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총 주식의 개수가 4개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이 4개의 주식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하나다. 그러면 전체 지분 중에 내가 확보하고 있는 지분은 25%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한 주를 더 만들게 되면 전체 주식의 개수가 5개가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25%에서 20%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 하나의 주식이 갖고 있는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발행된 주식의 개수가 중요하겠죠. 210만 주가 이번에 등록 공모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희석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좀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트레이딩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트레이딩 데이터를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Shares Outstanding,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가 나오죠. 지금 현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요 5,331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10만 주가 등록 공모를 했다. 따라서 계산을 좀 해보시면요, 일단 210만 주를 찍고요, 자, 나누기를 해야겠죠. 5,331만 주가 발행 개수였습니다. 따라서 3.93%가 나옵니다. 3.94죠. 따라서 이번에 발생되는 희석 효과, 기존의 지금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3.94%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표가 있은 이후에 주가가 4% 가까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던 SMCI가 장후에 3.24%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12월 1일, 12월 첫 번째 날에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에도, 그리고 지난 11월 한 달 동안도 미주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의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선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뉴스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를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주온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